깨달은 눈으로 본 인생. 진부티상사 지음. 행복한 인생을 가져가세요. 나는 수행을 한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생명의 나아갈 길과 생명의 정해진 위치,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 생명의 힘과 용기와 지혜에 관해서 사색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고생스럽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하느님 혹은 부처님 같은 한 줄기의 광명을 얻기를 바라지만 도리어 음습하고 칠흑같이 긴 탄광의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듯할 뿐입니다. 나는 수행을 이렇게 봅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경험을 쌓아서 스스로를 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신의 부담과 빚, 그리고 상처를 짊어지게 됩니다. 단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운 좋게 스스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한 번 또 한 번 인생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오는데 이런 과정은 한바탕 눈물을 동반하는 희열의 역정입니다. 인생 그 자체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령이나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훨씬 복잡하고 모순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를 만나면 지수화풍을 비롯하여 사람까지도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인생이 초조함을 만났을 때에는 천지는 뒤집히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요물처럼 보이고 관심과 사랑은 박해로 느껴져 마치 달콤한 꿀 속에서 별 한간 쓰디쓴 무언가를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때로 사람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막이나 짐승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항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세계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을 알며 내가 돌아가고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생명의 길을 단지 용감하게 걸어가기만 한다면 세계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생명의 용기와 힘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느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며 생각을 잘한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힘이 생깁니다. 다만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나의 주변으로 몰려옵니다. 나는 수행하는 동안 천당에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인류 생명이 살아가야 하는 법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실제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생스럽게 살든지 즐겁게 살든지 어쨌든 모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평생 일과 사랑, 가족과 자녀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없이 이 세상을 한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까? 비바람을 막아줄 집도 없다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건강도 보장할 수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몇 가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은 삶을 가꾸고 영위에 나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몸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고생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고등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고등락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바로 먼저 이 몇 가지의 문제, 즉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며 할 일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한 세대의 생명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전문적인 불교 수행자입니다. 이런 특수한 신분을 가졌지만 기회와 인연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인간 세상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충분히 느끼면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비바람 역시 온몸으로 심각하게 느낍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살이에 대단히 많이 존재하는 음표들로 이루어진 솥과 냄비의 교향곡에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음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특수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처님이 전하는 진귀한 가르침의 법을 가지고서 현실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그리고 증명하여 정말로 진실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나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쓰인 글, 나의 강의를 녹음하여 정리한 것은 진푸티라는 하나의 수행자의 안목과 생각을 여러분에게 비추어보고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에 따라 실천해 나간다면 아마도 상서롭고 유쾌한 햇빛이 그대의 생명이 걸어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행복한 인생의 황금 열쇠를 이곳에 놓아둡니다. 진정으로 인연 있는 그대가 가져가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2008년 가을 타이베이에서 진푸티. 성공의 진행 방식. 그대의 일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감과 창조력이 그대의 인생을 성공시킬 것이다. 일에서 영감과 창조력을 향유하라.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긴장감은 지나치면 병이 된다. 긴장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많지만 크게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인 경우는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으로 부모가 쉽게 긴장한 타입이라면 그 자식들도 쉽게 긴장할 수 있다. 후천적인 경우로는 일이나 결혼, 부모 자식 간의 스트레스가 가져온 정신적 긴장 같은 것들이 있다. 긴장이란 비록 큰 병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지나치게 긴장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없다. 또한 그림을 그리거나 연기를 하는 등의 예술가들 역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창작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완벽한 작품을 표현해낼 수 없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한다고 생각해보라.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오래 지속되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피로의 연속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한다. 아, 벌써 아침이구나. 출근해야 하는구나. 바로 그때부터 긴장과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쉽게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어 더더욱 게을러지게 된다. 결국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자기 자신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잘 해낼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즐겁게 일하는 사람과 짜증내며 일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쉽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일한 태도는 다음날의 수확량을 결정한다. 적극적으로 즐겁게 일한다면 활력과 성취감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것이고, 소극적으로 짜증내며 게으르게 일한다면 좌절과 무료함으로 피곤함이 저절로 쌓여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일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창조일 것이다.
창조를 누리면서 하는 일은 창조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이치는 모두 똑같다. 한 시대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과학자 대부분은 작업하는 가운데서 영감을 개발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생명의 한 부분으로 보았으며 그것을 향유하는 태도로 일을 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을 얻어 다시 연구에 몰두한 것이 한 시대를 초월한 업적으로 연결되어 상응하는 영광을 갖게 된 것이다. 만약에 예술을 창작하는 가운데서 영감을 얻지 못한다면 결코 노스승의 예술적인 정수를 표현해내지 못한다. 노스승과 젊은 제자가 똑같은 구성을 똑같은 기교를 가지고 똑같이 표현을 하고자 했을 때 젊은 제자가 설사 하나하나의 기교는 잘 안다고 해도 무대에 올려놓으면 그 표현들은 적절하게 모방한 것 뿐이어서 무대 아래에 있는 관중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낀다. 그 원인은 아마 젊은 제자에게 영혼과 창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긴장이 영감과 창작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반비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긴장하면서 일하고 생활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조차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단지 일을 즐기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여유롭게 생활한다면 영감을 얻어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장차 거대한 수확으로 충만해질 성공적인 인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별들이 반짝이는 건 밤하늘 때문이야. 다쳐도 울지 않는 건 넘어져 봤기 때문이야. 모두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주인공인 걸. 이 세상에 나쁜 꿈은 없지. 꿈이 없는 게 제일 나쁜 거니까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봐. 네 꿈을 위해 힘내. 언젠가 깊은 상처도 무늬가 될 테니 이건 긴 싸움일 거야. 누구도 아닌 널 이겨야 해. 잘 될 거야. 넌 해낼 수 있어. 너의 믿음이 너를 지켜줄 거야.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써 나 자신을 파악하라.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어느 사업가의 일화가 있다. 젊은 시절 운동에 남다른 소질과 관심이 있었던 청년은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마다 가장 훌륭한 사범을 찾아가 그 사범의 오랜 노하우를 배우곤 했다. 게다가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는 늘 마음먹은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룩해낼 수 있었다. 청년은 30살이 되기 전까지 20여 종의 운동을 배웠고 30이 넘어서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커다란 성공을 이뤄냈던가. 하지만 난 지금까지 수많은 운동을 하면서 설사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모두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았는가. 이렇듯 충분한 머리와 끈기를 가졌으니 내가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기에 분명하다. 청년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편지 봉투를 만들어 파는 일을 시작했다.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편지 봉투를 만드는 일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늙은 할머니조차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하지만 청년은 일부러 여러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편지 봉투를 사업의 품목으로 정하고 그 사업을 성공으로 이뤄내는 것을 하나의 도전 과제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청년은 편지 봉투를 작은 차에 싣고서 이곳저곳 다니며 시골 마을을 중심으로 방문 판매를 시작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대실패였다. 그리고 미천조차 모두 탕진해버려 방세마저 지불하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한음 수 없이 이미 다 만들어진 편지 봉투를 물릴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결국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청년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은 청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얘야, 예전에 운동을 배울 때에는 항상 최고의 사범님들을 찾아가 배우더니 지금은 왜 성공한 사업가를 찾아가 배움을 청하지 않는 게냐. 그리고 아버지는 청년에게 한 사업가를 소개시켜 주었다. 사업가는 성공의 비결로 관찰하라, 성실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일러주면서 말했다. 덮어놓고 급하게 물건부터 팔려고 하지 말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말이네. 자네는 자네의 시장, 즉 편지 봉투를 파는 다른 경쟁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자네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은 정확히 알고 있는가? 막무가내로 편지 봉투를 팔려고만 하면 안 되네.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하지. 그리고 요즘 웬만한 회사에서는 편지 봉투는 보통 공짜로 보내주고 있다는 걸 자네는 알고 있는가? 똑같은 편지 봉투라면 그렇게 거저 얻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주고 자네의 편지 봉투를 사겠는가 말이다. 이 대목에서 술과 아편은 골목이 깊은 것을 겁내지 않는다 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이 말은 애써 물건을 팔려고 애쓰지 않아도 물건만 좋다면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되고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로 옛날 농업사회에서나 통하던 말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에서는 장사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상품의 특성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새로운 전략을 다시 세웠다. 이전처럼 개인 판매가 아닌 A라는 회사의 대량 납품을 목표로 정하고 그 회사 사장의 취향과 성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판로를 열 생각이었다. 그 결과 사장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퇴근 후 종종 자신의 아들과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사장 아들의 키와 이름, 그리고 어느 축구팀의 어느 포지션인지도 알아냈다. 한 달여 동안 관찰하여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보면 사장은 아들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늘 아들이 축구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청년은 축구공을 여러 개 사들고 사장을 찾아가서 말했다. 사장님, 아드님이 축구를 아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축구공을 아드님께 드리고 싶네요. 사장은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축구공을 들이밀자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네 뭐하는 사람인가? 내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것과 자네가 무슨 상관이 있지? 분명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게로군. 아주 웃긴 청년이구만. 일 없네. 축구공은 필요 없으니 모두 가지고 돌아가게. 사장은 오히려 청년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어 바로 그를 쫓아냈고 청년이 두고 온 축구공은 창고에 넣어버리고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로는 청년은 관찰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시 관찰된 내용을 잘 분석한 후에 다음 행동을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일이 순조롭게 잘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청년은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좀 더 치밀하게 관찰하고자 노력했고 동시에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점점 자신을 인식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축구를 하던 사장의 아들이 다른 아이가 찬 공을 맞고 머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마침 청년은 아이가 축구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고를 보자마자 아이에게 달려갔다. 그 순간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사고로 다친 아이만 생각하고 달려간 것이다. 청년은 이 아이를 꼭 껴안고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혀 구급차가 3시간 안에 올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직접 자신의 차에 아이를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을 1km 앞둔 상황에서 도로가 꽉 막히자 아이의 차를 세워두고 아이를 안고 병원까지 뛰어갔다. 다행히 아이의 치료는 무사히 끝났고 의사는 사장에게 말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큰 수술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장은 의사의 말을 듣고 아들을 재빨리 병원으로 데려온 청년에게 감사해하며 말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힘껏 도와주고 싶네.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 저는 편지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전에 사장님 회사로 편지 봉투를 팔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사가 잘 안 돼서 손해를 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편지 봉투를 판매하고 있고 여전히 거래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은 청년의 의지력에 감동받아 회사에서 사용하는 편지 봉투와 편지지 그리고 모든 종이류를 그에게 주문했다. 사장의 말 한마디에 총 500만 권을 주문한 것이다. 이 숫자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청년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것이었고 그의 사업의 첫 번째 성공을 열어준 일이었다. 포기했던 이유를 알아. 작은 실수에 힘이 빠진 거지. 그게 신경이 쓰여서 계속 어긋난 건지. 네가 넘어졌던 이유를 알아. 긴장해서 이미 들어간 거지.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잘은 됐어. 완벽할 수 없어.
90점은 너무 어렵고 75점 정도면 평탄지 인생은 장길에 있어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마 좀 부족해도 괜찮아 넌 그게 매력이야 다시 넘어지겠지 일어서면 돼 다시 넘어지겠지 일어서면 돼 또다시 넘어져도 끝까지 껏하면서 다시 일어서면 돼 완벽할 수 없어 괜찮아 모자라서 사람인 거야 100점은 불가능하고 90점은 너무 어렵고 한 75점 정도면 평탄지 인생은 장길에 있어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마 좀 부족해도 괜찮아 넌 그게 매력이야 Oh yeah oh, oh. 좀 부족해도 괜찮아 넌 좀 모자라도 괜찮아 넌 또 넘어져도 괜찮아 넌 그게 매력이야 그게 매력이야 그게 매력이야 그게 네 매력이야 하! Oh yeah! 성공의 계기. 성공의 3요소로는 보통 천시와 지리 그리고 인화를 말할 수 있다. 그럼 천시, 지리 그리고 인화란 무엇인가? 천시는 바로 시간이다. 이는 바로 현대의 조류와 시장의 법칙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인데 시기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창조적 사고와 소비자 감동, 그리고 신뢰라는 3시 상품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만약 그대가 주판을 팔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일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행동인 것이다. 그리고 지리는 바로 장소이다. 적절한 장소를 제대로 찾았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치, 경제, 문화, 민족, 종교, 음식 등의 요인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화란 사람을 가리킨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찬성과 지지를 얻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위에 말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 사람의 인정과 도움을 얻기 어려워 일은 쉽게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갖추었다면 일은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좋아질 것이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사람이다. 알맞은 시간과 장소라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다른 사람의 정서와 느낌 그리고 이익을 몸으로 이해하는 데 주목했다면 성공은 이미 그대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대단히 무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해, 저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고 지나치게 못생겼어 라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들의 결점만은 보는 것이다. 혹은 분명히 결점이 아닌데도 억지로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라. 그대는 어떠한가? 자신만 옳고 자신만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사실 누구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원인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 때문이다. 이런 마음은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붉은 것은 붉게 보이고 푸른 것은 푸르게 보인다. 또한 사각형은 네모나게 보이며 긴 것은 길게 보인다. 그러나 네모난 것이 납작하게 보이고 둥근 것이 네모나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와 같은 북방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주식은 잡곡과 국수이다. 옥수수, 밀, 보리, 콩 같은 잡곡들은 하나같이 모두 단단한 것들로 이것들은 그냥 먹거나 볶아서 먹는다면 상당히 먹기가 어렵다. 하지만 물에 넣고 오래 삶으면 곡식은 부드러워져 먹기 편해진다. 예를 들어 옥수수 알갱이를 물에 넣고 오랜 시간 삶으면 알갱이는 문드러져 그 형체가 사라진다. 그리고 옥수수 알갱이는 물에 융화되어 맛있는 옥수수 스프가 된다. 이것 역시 일종의 조화이고 다른 것과 결합해 만들어낸 변화된 결과이다. 만약 딱딱한 옥수수 알갱이에만 집착하여 물에 융화시키는 것을 소홀하면 마치 맨밥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아서 부드럽게 소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식을 예로 들어서 집착에 관해 말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마땅히 새로운 사유 방법을 배우기 바란다. 예컨대 과거의 옥수수 알갱이처럼 단단한 것에 집착했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활 속에 물을 좀 넣어보라는 것이다. 딱딱한 옥수수 알갱이라도 물과 융합하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인화를 이룬다면 원하는 인생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런 물의 정신을 배워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나는 어떠한 성격이다 라는 꼬리표는 붙이지 말아야 한다. 물은 변화하고 형체가 없지만 성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좋은 점이 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정신을 배워 자신의 모습과 태도를 완전히 고정시키지 말아야 물처럼 융합하고 만물을 길러줄 수 있다. 물은 그 상태는 변할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 승화하여 기체로 변하고 내려가면 얼음으로 변해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물의 특징을 배우길 바란다. 승화하여 수증기가 되든지 응고하여 결정체가 되든지 간에 상태는 변하지만 그 성질을 잃지 않는 물은 모두 배워야 할 가치가 있다. 앞서 나는 천시와 지리 그리고 인화의 결합을 통해 인생이 완전해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개념은 사업뿐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과 같은 가정일이나 사회생활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특정한 기호를 붙이는 것은 땅에 금을 그어넣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우리의 영혼과 성공의 뿌리로 삼는 것이다. 그대는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그리고 사오정이 나오는 서유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삼장법사는 설법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남보다 훨씬 높은 자비심을 가졌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해도 자비심이 없다면 모든 일에서 부족함과 결함을 남기게 된다.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행한다면 우리가 비로소 완전하고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으며 또한 포용하여 더욱 위대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 한다. 세계를 돕고자 한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계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다. 사사로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쉽게 회멸시키게 된다. 타이완의 자제 공덕회에는 정의엔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스님이 있다.
한 분의 비구니가 서양 종교의 자선 사업에 영향을 받아 몇몇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시작한 이 사업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에게 경제적으로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발을 만들고 외투를 만들고 있다. 자재공덕회는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인 자선단체 가운데 가장 큰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여자로서 출가한 스님으로서 이 세계를 도울 수 있는 커다란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이는 그녀가 커다란 자비와 관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로소 불법을 널리 펴고 삶을 이롭게 하는 큰 사업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란 하늘에 떠있는 하얀 달처럼 희미하지만 나는 널 볼 수가 있어.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늘 너와 함께 할게. 잿빛 구름에 가려진 밝은 달처럼 안 보여도 난 너인 걸 알 수가 있어. 있는 긴 시련을 이기고 나면 별보다 빛날 거야. 알아, 지치고 힘들다는 걸. 많이 아프고 외롭다는
행복한 인생. 부드럽고 약한 것이 세고 강한 것을 이기는 물의 성질에서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과 태도를 배울 수 있다. 다만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노력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기회를 만나면 그것을 충분히 파악해야만 창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깨달은 눈으로 본 인생. 진푸티 상사 지음. 행복한 인생을 가져가세요. 나는 수행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생명의 나아갈 길과 생명의 정해진 위치,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 생명의 힘과 용기와 지혜에 관해서 사색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고생스럽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하느님 혹은 부처님 같은 한 줄기의 광명을 얻기를 바라지만 도리어 음습하고 칠흑같이 긴 탄광의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듯할 뿐입니다. 나는 수행을 이렇게 봅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경험을 쌓아서 스스로를 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신의 부담과 빚, 그리고 상처를 짊어지게 됩니다. 단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운 좋게 스스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한 번 또 한 번 인생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오는데 이런 과정은 한바탕 눈물을 동반하는 희열의 역정입니다. 인생 그 자체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령이나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훨씬 복잡하고 모순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를 만나면 지수화풍을 비롯하여 사람까지도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인생이 초조함을 만났을 때에는 천지는 뒤집히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요물처럼 보이고 관심과 사랑은 박해로 느껴져 마치 달콤한 꿀 속에서 벼란간 쓰디쓴 무언가를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때로 사람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막이나 짐승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항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세계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을 알며 내가 돌아가고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생명의 길을 단지 용감하게 걸어가기만 한다면 세계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생명의 용기와 힘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느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며 생각을 잘한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힘이 생깁니다. 다만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나의 주변으로 몰려옵니다. 나는 수행하는 동안 천당에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인류 생명이 살아가야 하는 법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실제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생스럽게 살든지 즐겁게 살든지 어쨌든 모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평생 일과 사랑, 가족과 자녀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없이 이 세상을 한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까? 비바람을 막아줄 집도 없다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건강도 보장할 수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몇 가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은 삶을 가꾸고 영위에 나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몸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고생해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고등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고등락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바로 먼저 이 몇 가지의 문제, 즉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며 할 일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한 세대의 생명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전문적인 불교 수행자입니다. 이런 특수한 신분을 가졌지만 기회와 인연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인간 세상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충분히 느끼면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비바람 역시 온몸으로 심각하게 느낍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살이에 대단히 많이 존재하는 음표들로 이루어진 솥과 냄비의 교향곡에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음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특수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처님이 전하는 진귀한 가르침의 법을 가지고서 현실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그리고 증명하여 정말로 진실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나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쓰인 글, 나의 강의를 녹음하여 정리한 것은 진푸티라는 하나의 수행자의 안목과 생각을 여러분에게 비추어보고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에 따라 실천해 나간다면 아마도 상서롭고 유쾌한 햇빛이 그대의 생명이 걸어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행복한 인생의 황금 열쇠를 이곳에 놓아둡니다. 진정으로 인연 있는 그대가 가져가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2008년 가을 타이베이에서 진푸티